안녕하세요. 행복백세 TV입니다. 은퇴 후에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들은 모두 떠나고 텅 빈 집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때로는 외로움으로 다가오진 않으셨나요? 만약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나의 경험과 지혜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고 배우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수많은 시니어들이 이러한 삶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변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새로운 기회로 바꿔낸 일본의 시니어 주거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의 모습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희망차게 바뀔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일본 치바현에 사는 사토코 씨는 78세입니다. 평생을 교사로 일하며 헌신했고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한 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수십 년의 추억이 깃든 텅 빈 집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유를 만끽하는 듯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할 상대 없는 적막함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사토코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하면서 시니어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단순히 외로운 감정을 넘어 고립감은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쏟아져 나왔죠. 정부와 지자체는 독거노인을 위한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을 내놓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니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한 보살핌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내가 여전히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 사회는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토코 씨의 인생은 2년 전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시니어 빌리지라는 곳을 알게 되면서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만이 입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 즉 쉐어하우스였습니다. 각자의 독립된 생활 공간은 보장되지만 거실, 주방, 정원 등은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이었죠.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혼자라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용기를 내 입주한 그곳에서 사토코 씨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침이면 이웃들과 함께 텃밭에서 신선한 채소를 가꾸고 오후에는 젊은 시절 좋아했던 수채화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다 함께 모여 각자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수동적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다른 입주민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젊은 시절 잘했던 요리 솜씨를 뽐내며 공동 식사의 메뉴를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활기와 웃음, 그리고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시니어 주거 혁명은 단순히 함께 모여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쇠퇴하는 지역 마을을 되살리는 마을 재생 프로젝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골 마을들이 젊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빈집은 늘어나고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어갔죠. 바로 이 빈집들을 리모델링하여 시니어 공유주택으로 만들고 도시의 시니어들이 이곳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주한 시니어들은 단순히 그곳에 사는 것을 넘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 마을의 일원이 됩니다. 은퇴한 엔지니어는 마을의 낡은 시설을 수리하고 전직 마케터는 지역 특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아이디어를 냅니다. 손재주가 좋은 분들은 수공예품을 만들어 지역 상점에 활기를 불어넣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하며 세대 간의 교류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시니어들은
월세나 생활비를 절감하는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깊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마을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빈집 문제가 해결되며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가 미쳐갖지 못한 시니어들의 깊은 경험과 지혜라는 무형의 자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을 재생과 커뮤니티 케어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에 위치한 쇠어 카나자와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시니어들만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시니어는 물론 인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이웃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말 그대로 세대와 경계를 허문 마을입니다. 쇠어 카나자와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바로 식사입니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보조금 덕분에 이곳에서는 영양 가득한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단돈 500엔, 우리 돈으로 약 4,500원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직접 운영하는 텃밭에서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수확해 식재료로 공급하고 젊은 학생들은 식사 준비를 도우며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이곳에서 시니어들은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든든한 멘토가 되고 장애를 가진 이웃에게는 따뜻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반대로 학생들은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그들의 젊은 에너지는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쇠어 카나자와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각자의 역할과 삶의 의미를 공유하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입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 대신 웃음과 활기가 가득한 이곳의 모델은 고령화와 사회적 단절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법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를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일본 정부는 고령자 커뮤니티 주거 지원 관련 예산을 이전보다 20%나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니어 공유주택과 마을 재생 프로젝트가 더 이상 일부의 실험적인 시도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핵심적인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덴마크의 코하우징, 미국의 골든걸스 하우스처럼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은 이미 서구권에서는 보편적인 노후, 생활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가사 노동을 분담하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며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두 가지 중요한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첫째, 개인의 측면에서는 고독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쇠퇴하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세대 간의 단절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일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과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지자체와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귀촌 시니어들을 위한 커뮤니티 주택이나 청년과 노년이 함께 사는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들이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노후를 돌봄을 받으며 조용히 살아가는 시간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노년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2의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웃이 친구가 되고 친구가 곧 가족이 되는 삶.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쁨은 나누어 배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시니어 공유주택과 마을 재생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그 해답을 찾는 여정에 오늘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 100세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